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LG전자의 실적도 조금 전에 공개가 됐고 네. 앞서 삼성전자가 먼저 실적 시즌에 포문을 열어줬잖아요. 네. 근데 참 의아해요.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잘 나왔습니다. 네. 그런데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그 AI 열풍이 메모리에 번지지 못했다. 아쉽다라는 평을 또 내놓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요. 그 가이던스 안에서 나온 거고 지금 영업이익을 이제 9천억까지 전망한 증거사 있었는데 그에는 못 그보다는. 미쳤죠. 그러니까는 그 중간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는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떤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데 사실 1분기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거의 한 3배 정도 많이 나온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이제 충분히 예상돼 있었던 거고 최근까지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그에다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어쨌든 지금 이 미중 갈등 속에서도 더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. 일단은 이제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요. 지금 이미 예상했던 이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빠지는 것보다는 네. 앞으로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미중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있잖아요. 사실 옐런 재무장관이 방문한다 하더라도 1월까지는 중국에 머물 예정인데 큰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미중 갈등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오히려 옐런 재무장관 방문하면서 어떤 수출 제한을 더 한 거였기 때문에 아마 1월 날 지나고 나서 이에 대한 성과가 좀 발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 어떤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다시 시장은 7월 달 실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결국 하반기에 기대가 더 큰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쪽이 다시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 조정이 있을 때는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 결국 올라갈 종목은 그쪽이거든요. 그쪽을 우리가 뭐 추가 매수라든가 매수 관리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오늘도 다음 주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5장의 컨닝페이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이 실적을 실망스럽게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일회성 요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. 그럼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공개해 볼 텐데요. 그 전에 리뷰부터 해봐야겠죠? 어제 말씀드렸던 네오셈,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렸던 건데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 보자라고 했던 건데요. 네. 어쨌든 오늘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. 지금도 일단 뭐 그 아침 대비해선 빠져서 음봉입니다만은 3% 올라서고 있고요. 장중에도 이제 10%안 되게끔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고요.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볼 땐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하반기 기대감에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수주가 1,000억 이상 뭐 나와 있는 거고요. 국내 초대형 반도체에서 이제 그 품질 테스트 평가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전날 말씀을 드렸던 게 바이오옵트로.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미 급등했었던 리프로 장비를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. 이제 올라갈 종목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바이오옵트로 같은 경우도 이날 말씀드렸던 건데요. 어제 잠깐 조정받고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역시나 이제 이 후공정의 핵심인 FCBGA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검사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이 바이오옵트로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. 아직까지 추가적인 뭐 어떤 수주가 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기대감에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까지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갈 종목도 꽤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의 조정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잡는다면 다음 주에 또 수익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도 그럴 수 있는 종목을 또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다름 아닌 바이오 종목이 아닌 반도체 종목으로. 그쵸. 네,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종목도 있고 오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추가적인 동력이 더 강한 종목이 있거든요. 그쵸. 후자 쪽을 택하고 있는 최현덕 매니저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반도체가 나올지 첫 번째 종목 키워드를 한번 만나보시죠. HBM을 구체화하는 삼성이다. 거의 이 뉴스도 거의 일주일 내내 다뤘던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비슷한데 네.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HBM은 제가 볼 때 하반기 요거 빼놓으시면 돈 못 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계속 뭐 2배 양산한다 얘기가 나왔지만은 삼성에서 이제 1조 투자한다. 네. 1조라는 숫자가 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HBM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심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이 숫자로서 지금 구체화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하이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좋겠다.
일단은 이 2배를까지 증설하기 위해서 1조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삼성의 이제 실적 가이던스 발표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경계현 사장이 좀 발표한 겁니다.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, 이 얇은 웨이퍼를 이제 손상 없이 또 절단하고 패키징하는 그런 지원하는 장비를 이미 발주 완료했고요. 지금 이제 삼성의 흥정을 담당하는 곳이 천안 공장인데 이 장비를 천안 공장에 설치해서 이 HBM 출하를 늘 예정이다. 그래서 생산 능력을 내년 연말까지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거고요. 일단 뭐 9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던 거니까는 이미 이 장비 기업들한테 발주를 했다는 겁니다. 발주를 할 것이다가 아니고요.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실제 돌아간 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총 투자 금액은 1조 원 규모로 보고 있는 거고 이미 AMD하고 엔비디아에서도요, HBM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HBM2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로 개발한 지금 HBM은 8단이거든요. 8단 쌓은 건데 12단으로 쌓는 걸 또 개발했단 말이에요. 그것까지 본격적으로 양산에 나서겠다라는 거고요. 역시나 지금 HBM 시장점 1등인 하이닉스도 약 1조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는요,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각각 1조 원씩 투자하지만은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생산 규모도 이제 우리가 어떤 이 AI가 어떤 발전한 속도를 본다면은 10배까지 늘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. 그런 관점에서 HBM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고요. 점점 더 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종목들, 실제로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삼성이 총 투자 한 1조 원가량 할 것이다라는 이 숫자가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. 힘을 받을 것이다. 하반기에는 HBM 관련주가 없는 분들은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다라고까지 네.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그럼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외에 네. 또 다른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현덕의 덕분에 종목은 프로텍입니다. 이거 많이 올랐어요. 네,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2배 올랐는데 이실직고 하시네요. 근데 저는 최근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또 지금도 괜찮다. 왜냐하면 이 HB의 핵심은 디램을 붙이는 건데 네. 그 디램을 붙이는 과정을 리폴로우라고 하거든요. 그 리폴로우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하는 게 프로텍이고 지금 TSMC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프로텍은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 나왔을 때 우리가 또 매수관 좀 보셔도 괜찮겠다는 건데 그만큼 확실하게 올라갔던 거였기 때문에요. 이번 조정 장세에서 매수관 좀 보내기 좋겠다는 겁니다. 이 리폴로 장비 기업인데 이 칩하고 솔더블로 기판을 연결하는 작업을 이 리폴로라고 하는 거고요. 이거를 이제 레이저로 연결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고성능 디스펜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어드밴스 패키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. 이 어드밴스 패키징, 이 첨단 패키지 증가할수록 이 디스펜서가 이 고성능 디스펜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 그 칩하고 이제 솔더블 통해서 패키지를 구성하는 과정을 언더필 공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점점 더 이 고성능 디스펜서가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고요. 이 첨단화 패키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프로텍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. 여기다가 지금 그 프로텍이 한국기계연구원과 같이 이 패키징 생산성에 있어서 100배나 높은 기술 개발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열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는 어떤 그 반도체가 좀 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. 이걸 레이저로 했을 때 손상 없이 기판에 이제 0.0002mm 이내에 오차 범위 내에 쌓는 건데요. 이거를 발표했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현재 리폴로 장비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. 어쨌든 HBM에서는 또 이게 핵심이고 현재 또 새로운 기술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프로텍은 오히려 우리가 좀 높았을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프로텍을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. 여기서 말씀드리고 또 급등이 나왔던 건데 지금 3일째 조정이 나왔던 거잖아요. 그럼 결국 시장 조정이 끝나고 다음 주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.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고요. 일단 목표가는 62,500원으로 또 먼저 목표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2,900원으로 최근에 저점으로 손절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개를 이전에 해드리고서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나오면서 고점 대비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번 붙어보겠다. 목표 주가 62,500원, 손절 가격은 52,900원 제시했습니다. 첫 번째 프로텍이었고요.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의 덕분에 종목은 어떤 테마일까요? 키워드 보시죠.
윤 대통령 폴란드 순방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. 이제 테마주 하나 보려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이 이제 이 경제산업단을 이끌고 올라갔을 때 네. 그만큼 또 강력한 테마가 없거든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나토 정상회담 참석하는데 요거 한번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. 네. 다음 주 10일부터 15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고 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국빈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쯤이죠. 12일 날 폴란드로 가서 이 폴란드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식 초청을 받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거라서 여기서 또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10일 날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뭐 그 나토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그 지역 협력 같은 그런 일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이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이 폴란드 대통령이 초청으로 이제 12일 날 폴란드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방산 이야기 나오겠죠. 그래서 사실 폴란드가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? 그러니까 최근에 이 러우 전쟁에 있어서 가장 방산 쪽으로 또 많이 좀 돈을 쓰고 있고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게 폴란드인데 방산에 있어서 또 우리의 현대로템이 좀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바로 인접 국가라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시장에서 이제 대통령이 또 여기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. 여기는 안 가고 폴란드에서 이런 이야기는 나올 것 같고요. 우리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관점에서 요 재건주 하나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딱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이벤트를 테마로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.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오늘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 보시죠. SY네요. 이 역시도 테마주로 좀 묶이면서 오늘도 한 3, 4%인가 네. 상승하는 것 같던데요. 그러니까 다산 네트워크스 이미 상한가 들어갔고 맞아요. 지금 또 다른 것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했기 때문에 SY가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미 SY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공장 설립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현지 업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련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국내 샌드위치 패널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인데 이 모듈러 주택 사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에 그 모듈러 주택 건설 그 어떤 그 이벤트 행사에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집중했다라고 했고요.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 기업이 들어간다면은 아마 모듈러 주택부터 좀 적극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쨌든 재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프라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주택을 좀 빨리 지어야 되죠. 그래서 모듈러 주택 쪽으로 갈 것 같고요. 이 내화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. 이 화재 한정품 강화되면서요. 이 내화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이 데크 플레이트 수요가 좀 올라가면서 테마뿐만이 아니라 실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화 제품 관련해서 이제 신기술도 다수 보유해서 시장 지배력까지 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모듈 주택으로 SY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지금 다른 기업도 이미 급등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3, 4% 정도밖에 안 올라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테마 쪽에서는 약간은 후발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다음 주에 나올 내용 결국 폴란드를 순방하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올라갈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테마로서 이 정고점을 넘어가는 거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,4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. 손절가는 4,850원으로 역시나 최근에 저점으로 손절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목표 주가 6,400원, 손절가 4,850원입니다. 그럼 딱 이번 단기 일정만 노리는 건가요? 그래서 다음 주까지 보는 거고 테마는 급등했을 때 매도하고 나와야죠. 이 테마 해가지고 또 뭐 중장기로 간다든가 그러면 위험하니까는 단기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거든요.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? 자, 어제 우리 방송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말씀드려서 오늘 다 급등 나왔는데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들 결국 실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, 그다음에 자동차 기업들 잘 알고 있으면 다음 주에 또 수익 납니다. 오늘은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에서 반도체와 또 자동차 기업 실적 나오는 거 말씀드릴 거니까요.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최현덕 매니저와 또 현덕이 덕분에는 다음 주 월요일로 찾아올게요.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